이것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월터 캐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분이 바로 월터 캐넌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인데 그 밑에 보니까 Human Body and Control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라고 하는 개념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호메오 이 말은 유사하다, 유사한 상태, 즉 교감, 부교감이 서로 우리 몸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아주 유명한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여러가지 또 논문들, 또 이분의 가설을 정형화시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과학자로서 이렇게 멋진 업적을 남겨서 이것이 후대에 계속 알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과서 360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 두 개의 자율신경 가지들이 하나의 표적 조직에 조절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량적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협동적으로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성의 성행위에서 âm경 발기를 위한 혈액의 흐름은 부교감 신경가지의 조절을 받으며 정자 사정을 위한 근수축은 교감신경가지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일부 자율신경 경로에서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표적 조직의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혈관은 평활근 수축, 우리 일반적으로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한 가지 형태의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혈관, 예를 들어서 평활근 이환, 즉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두 번째 유형의 아드레날린 수용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수용체 모두 카테콜라민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것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혈관에서 화학신호가 아닌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바로 그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죠. 수용체에 의해서 어떤 수용체가 반응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동일한 어떤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다른 수용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3 자율신경 경로는 연속적인 두 개의 원심성 뉴런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자율신경 경로, 교감, 부교감, 이거는 연속된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그림의 12-4를 봐주기 바랍니다. 자, 4를 보게 되면은 자율신경 절을 중심으로 해서 표적 조직과 CNS를 연결하는 두 개의 뉴런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뉴런이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자율신경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절을 기반으로 해서 CNS 쪽에 있는 것을 신경절 전 뉴런, 그 다음에 표적 조직에 있는 것이 절후 뉴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교과서 내용 봅니다. 자, 신경절전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에서 시작해서 중추신경계 바깥에 있는 자율신경절로 뻗는 부분, 그 다음에 신경절전 뉴런은 그 경우에서 두 번째 뉴런인 절후, 신경절후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게 된다. 이 뉴런은 신경절 안에 세포체가 있으며 그 축삭은 표적 조직을 향해서 뻗어 있다, 이렇게 거술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발사는 자율신경 경로의 중요한 특징인데, 대략 신경절로 들어가는 하나의 신경절전 뉴런은 8개 또는 9개의 신경절후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하네요. 어떤 거는 32개까지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신경절후 뉴런은 하나의 다른 표적을 자극하는데, 이것은 중추신경계에서 하나의 신호가 많은 표적세포에 대하여서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율신경계에 대한 전통적인 경향에 따르게 되면 자율신경절은 단순히 신경절전 뉴런에서 절후 뉴런으로 가는
신호 전달을 위한 중간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경절들은 축삭 말단들과 신경세포체처의 단순한 집합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신경절들은 그 안에 완전하게 존재하는 또 뉴런들을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뉴런들은 자율신경절로 하여금 작은 중추, 통합중추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통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체의 말초로부터 오는 감각 입력을 받고 표적 조직으로 가는 출력 자율신경 신호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측컨대 이러한 배열은 반사작용이 신경중추계의 관여없이 하나의 신경절 내에서 전적으로 또 통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조절 양상이 장신경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소화계 21장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연속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산이카 금연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의사는 그녀가 다시 금연한다, 축하한다. 그런 만일 샤니카가 행동수정 전략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최근에는 니코틴 중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니코틴 대체물, 자 보니까 부프로프리온이라고 하는 거, 바레니클린과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약리적 치료가 있다. 자, 먼저 부프로프로핀은 뉴런에 의한 모노아민, 자 모노아민이라 그러면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노레피네프린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것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여기 이제 그 말은 또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이 나타나는 약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네니클린은 니코틴성 콜린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자, 니코틴 수용체는 신경계 전반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의 특정 영역에서 니코틴에 대한 이런 니코틴성 콜린 수용체의 활성화는 니코틴 중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약물들은 니코틴 유사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콜린 수용체는 콜린 수용체는 결합하는 작용제 분자들에 근거하여 니코틴성 또는 무스카린성으로 구별된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니코틴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약물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티콜린보다는 니코틴이 니코틴성 콜린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은 시냅스 후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냅스 후 세포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약물들을 금융 치료제로 쓴다는 겁니다. 1-4요. 교감신경가지와 부교감신경가지는 다른 부위에서 나온다. 자, 그렇다면 두 자율신경가지는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주요한 차이점 1번 시작점, 그 다음에 자율신경질 위치, 이 두 가지입니다. 자, 11.5 그림. 자, 다음 페이지 나온 그림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자, 먼저 이 그림을 아웃라인을 볼까요? 자, 이 그림 크게 이제 왼쪽에는 교감신경의 경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교감신경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이제 빨갛게 표현해 두고 있고, 부교감신경은 파랗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수 1번부터 T1번부터 해서 12번, 그리고 L12까지 해서 나오는 신경. 자, 가운데 보니까 동글동글한 게 있죠. 바로 신경절이 되겠습니다. 신경절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것은 주로 어디죠? 뇌교나 연수에서 나오고 골반신경에서 나온다. 즉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눈이라 그러면은 교감신경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동공의 확장에 관여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대로 동공 확장을 억제한 동공 수축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 사슬, 그 다음에 신경절, 이런 것들, 위치, 그리고 부교감신경 세포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눈 보니까 동공 확장에 대해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침샘에서 전액과 효소 분비 이런 것들, 그 다음 심장 박동, 아까 우리가 교감신경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 폐, 기도 완화나 수축이냐. 자, 근데 보니까 교감신경은 기도 완화를 시키는 부위가 두 군데 부위지만은,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은 폐 전체에만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와 관계되는 것들, 약간씩 위치, 조절한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증가를 시키는 것은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억제 이런 것은 또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 와서 또 호르몬 방출, 부교감신경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 부신수질. 근데 부신수질, 그 다음에 그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레닌 분비, 카테콜라민 분비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에 의해서만 조절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방광은 두 개다. 그 다음 음경, 아까 말씀드렸었죠. 조절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자궁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NS의 시작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교과서 그림에서 이 결에서 봤듯이 흉부와 요부에서 교감신경을 시작하죠. 부교감신경은 내줄과 천골부에서, 신경절은 보니까 조금 교감신경은 척수에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교감신경은 표적이나 조직 근처에 조금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로는, 그렇다면 이제 이 신경절이 척수 가깝게 있으면은 절전이 짧고 절후가 길겠죠.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은 반대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교감신경,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척수와 흉부와 요부에 시작되었죠. 교감신경절은 경골성 척추의 양측면을 따라서 달리는 두 개의 신경절 차선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척추는 또한 하행동맥을 따라서 부가적인 신경질을 가지고 있고, 각 신경들, 이 말은 신경절후, 듀론의 축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표적 조직으로 향해서 뻗고 있고, 대부분의 교감신경절은 척수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죠. 교감신경 경로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절전이 좀 짧고 절후가 좀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표했던 부교감신경은 뇌줄기에서 시작되면 그 축삭들은 뇌를 떠나 여러가지 뇌신경이 된다. 다른 부교감신경 경로들은 또 아래 천골 부분이었죠. 에서 시작되며 골반 장기들 조절에 관여하고요. 일반적으로 부교감신경절은 그 표적기관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교감신경 절전 뉴런들은 축삭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길겠고, 절후는 짧은 축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요. 부교감신경의 신경 자극 전달은 주로 머리, 목, 내부 기관들로 이어지고 있고, 주요 부교감신경 경로는 미주신경, 10번째 뇌신경에 해당하는 미주신경, 그것은 모든 부교감신경 선로의 약 75%를 함유하고 있다 되어 있고, 미주신경은 내부 기관에서 뇌로 가는 감각 정보와 뇌로부터 기관으로 가는 부교감신경의 출력 모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을 외과적으로 절단하는 처치 방법인 미주신경 절단술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다양한 기관에서 자율신경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을 잘라버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씩 알게 된 것이죠. 지금 보면 아주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실험들이겠죠. 한동안 미주신경 절단술은 위궤양에 많이 사용되었던 치료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대한 부교감신경의 신경 자극 전달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위에서 위궤양이 위산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위산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 신경을 절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처치는 많은 부작용이 나왔겠죠. 그죠? 지금이야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처치법이었습니다. 자, 1.5 자율신경계는 다양한 화학적 신호들을 이용합니다. 화학적으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까지는 그것들의 신경전달 물질과 또 수용체에 의해서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림인데요. 표인데요. 11-6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좀 전에 봤던 건데요. 자, 눈의 동공 자, 교감신경은 확장, 부교감신경은 수축이었어요. 여긴 지금 주로 이제 자율신경에서 나타나는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용체가 어떤 것이며 그것들이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의 동공에는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중에서도 알파 타입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침심에서는 알파와 베타2가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심장은 베타1이 관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동맥과 정맥, 알파, 베타2, 요거는 침생과 같네요. 그 다음 폐에서 폐기관지 확장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베타2 되겠고, 소화관, 알파, 베타2, 외분비, 내분비, 알파 되겠고요. 부신수지는 그런 게 지금 표현이 되지 않고 있고, 신장, 방광, 지방조직, 그 다음에 남녀, 성기능, 성기관, 자궁, 그 다음에 림프조직,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을 그 표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볼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전 뉴런 모두 신경저루 뉴런에 있는 니코틴성 콜린 수용체 NACHR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트콜린을 방출합니다. 이쪽으로. 대부분의 신경절후 교감 뉴런은 표적 세포에 있는 아드레날린 수용체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네요. 그 다음 대부분의 신경절후 부교감신경 뉴런은 무스카린성 콜린 수용체에 아시트콜린을 분비한다는 큰 세계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겠죠. 땀샘을 자극하는 소수의 교감 뉴런은 노르에피네프린보다는 아시트콜린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뉴런들은 교감신경 콜린성 뉴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네요. 그 다음에 소수의 자율신경 뉴런은 노르에피네프린도 아시트콜린도 분비하지 않으며 비아드레날린성 뉴런, 비콜린성 뉴런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뉴런들은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은 전혀 다른 물질들입니다. 스버스텐스 P라고 그러죠. 물질 P,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 그 다음에 혈관 확장, 혈관 활성, 장펩타이드, 우리 VIP라고 여러분들이 배운 바 있는 바소액티브 인테스티널 펩타이드, 그 다음에 아데노신, 또 중요한 이제 기체죠. 산화질소, ATP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아드레날린성 뉴런과 비콜린성 뉴런들은 그것들의 신경절전 섬유가 신경다발을 떠나는 위치에 따라서 교감신경가지 또는 부교감신경가지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1-6 자율신경 경로는 평활근 신근 분비샘을 조절한다. 이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자율신경 뉴런의 표적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평활, 신근, 외분비선, 약간의 내분비샘, 림프조직, 지방조직 포함한다고 했어요. 신경절 후 자율신경 뉴런과 그 표적 세포 사이의 시냅스를 우리가 신경효과기 접합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위에 있는 그림을 잠시 다시 한번 볼까요? 1-6 그림이요. 자, 이게 보게 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차이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CNS에서는 절전까지는 다 대부분 아시트콜린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니코틴성 수용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에 비해서 교감신경은 절후에 가게 되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수용체를 아드레날린 수용체 혹은 무스카린 수용체,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표적세포, 표적기관까지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다시 봅니다. 자, 자율신경 시냅스 구조는 모델 시냅스와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모델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포 하나를 그려놓고 길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 그림을 의미합니다. 자율신경의 신경절후 축삭은 마치 줄을 따라서 간격을 두고 있는 구슬과 같은 모양, 또 그것들의 말단부에서는 일련의 팽창부로 끝나는 모양.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노랗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팽창된 부위, 이 우리가 염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말하는 모델 시냅스, 모델 시냅스는 별처럼 세포를 그려놓고 축삭 쭉 그려놓은 그 세포의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주, 그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거나 팽창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신경절후 자율신경 뉴런의 축삭이 평활한 세포에 이렇게 염주와 같은 모습을 띈 것들이 일로 부착되어 있음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 각각의 팽대부는 신경 전달 물질로 가득 차 있다. 노란 소포 방금 지적했었죠. 자, 그 축삭의 분지된 말달은 표적 조직의 표면을 따라 놓여 있으나 밑에 있는 표적 세포막은 특정 위치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의 무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간질액으로 방출되고 수용체가 존재하는 곳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차이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시냅스와의 차이점입니다. 그 결과 체성운동 신경 뉴런과 골격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덜 통제된 형태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 시냅스에서 바로 연결된다면 그 신호가 어디 뭐 퍼지거나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간극 사이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분산된 자율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은 하나의 신경절후 뉴런이 표적 조직의 넓은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확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율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은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조절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염주는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와 히스타민과 같은 척분비 신호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절 인자들은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촉진하거나 또 억제할 수도 있고, 일부 신경절전 뉴런은 아세틸콜린에 따라 신경 펩타이드를 동시에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신경 조절인자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신경절후 뉴런의 활성을 변화시키는 느린 시냅스 전이를 형성하는 데도 관여를 하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자율신경 시냅스에서 교감신경의 신경효과기 접합 후에서 NE,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과 제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위에 축삭 염주가 있어요. 좀 우리 염주 봤죠. 자, 거기 보니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서포 부분이죠. 거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런 소포에 들어가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활동 전이의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활동 신호, 활동 전이가 왔어요. 활동 전이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 그 활동 전이에 의해서 전압작동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던 칼슘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탈분극에 의해서, 활동전이라고 하는 탈분극에 의해서 전압작동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칼슘이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이 칼슘이 하는 역할이 뭐다?
소포 안에 있는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을 소포를 이제 염주 제품막 쪽으로 이동시켜서 오픈시켜서 이것이 시냅스 쪽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